얼마나 중요한 헌법인데 이거를 그냥 지방자치선거에서 곁다리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 특히 무슨 비용이 1200억이나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투표 주장을 공격하면서 내놓은 주장입니다만 한마디로 부적절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닌 걸 비교한 것도 부적절하고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을 쓴 것도 부적절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탄핵은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국민 마음속 탄핵은 세월호 참사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마음속 탄핵의 첫 번째 사유가 공감 능력과 책임지는 태도는커녕 교통사고 운운하면서 자기 방어와 자기 합리화에 급급했던 모습이었다는 점, 안상수 의원은 정말 이걸 모르는 걸까요?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는 오늘도 우직하게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뉴스 따라 읽지 않고 따져 읽습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 해부. 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세월호를 교통사고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 참 한숨만 나오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 이런 참사가 참 많죠. 29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요. 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술한 건물 안전 관리 그리고 소방대의 초기 대응 부실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요. 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제 특히 소방대의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요. 현장 지휘관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2층에 구조 요청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도 비상구를 확보하거나 유리창을 파괴하는 지시를 하지를 않았고, 네. 또 소방본부 상황실도 2층 구조 요청자가 많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전파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상황실은 무전이 아니라 휴대전화로 이제 몇 차례 2층 상황을 알려가지고 네. 무전 우선 사용 원칙을 위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또 늑장 대처로 화를 키운 화재 현장 소방 지휘관들에게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역시 초기 대처가 엉터리였다.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반드시 이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고. 네.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고요? 네, 구조적인 문제를 좀 정말 개선을 해야죠. 네, 그리고 유족분들이 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요.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발칵 뒤집혔는데요. 네. 부처 간의 이견이 없이 특별법 제정 방안이 잡혔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청와대가 정부 조율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 이런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소속이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에 하나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이러면서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박 장관의 발언에 이제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물론 화가 났겠죠.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 홈페이지에 찾아와서 각종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 국민청원 그 게시판에 보면은 규제에 반대하는 청원 참여자가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도요. SNS를 통해서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한다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찬성하는 청원자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혼란과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찬반 입장도 많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자, 한 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주도로 열린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했던 분인데요. 한경수 법무법인의 위민 대표 변호사 잠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박상기 법무장관은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나온 뉴스 보니까 청와대는 아직 이게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게 뭐 거래소 폐쇄를 전제라고 질문드리기 좀 약간 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법리적인 문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일단 만약에 거래소 폐쇄로 간다면 이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 조치로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현행법상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뭐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통신사업자로 일단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고 네.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 일단 뭐 통신사업자로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뭐 그 통신사업자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그거나 할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네. 이 거래소 자체를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뭐 폐지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하려면은 예. 법을 제정한다든가 예. 뭐 개정한다든가 뭐 그래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특별법 제정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나, 그러니까 맥락이 여기 있는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예, 한다면 뭔가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존법을 네. 뭐 개정을 한다든가 뭐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 변호사가 헌법소원 냈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 그 가상통화 투기 근절 특별 대책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 대책 중에 불건전 거래소 폐쇄 등의 조치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재산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떤 시각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헌법소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도 문제인데요. 예. 헌법소원을 하려면 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뭐 불법적인 뭐 거래소에 대해서 폐쇄할 방침이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같고요. 아하, 예. 네, 그리고 뭐 법무부에서는 사실 현행법을 위반한다든가 일단 뭐 최근에 일단 거래소에 대해서 이제 도박 개설죄도 아마 수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럼 뭐 조금 뭐 법리상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행정부에서 아니면 뭐 수사기관에서 현행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으니까 일정하게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가지고서 뭐 문제 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헌법 소원을 제기하려면 일단 조치가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예. 아, 예. 알겠고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그 규제 반대 청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예, 일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좀 지나치게 좀 투기화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미 가상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고요. 네. 근데 이렇게 정부 내지 아니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뭐 신년 인사로 네. 거래소 폐쇄도 검토하겠다라고 이런 뭐 발언들을 하면 네. 일단 시장에 이 거래소가 있는 이 시장에 신규 유입 자금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네. 신규 유입 자금이 줄어들면 당연히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거니. 네. 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를 뭐 유지하기 위해서. 네. 또는 앞으로도 뭐 더 올라가길 바란다는 차원에서 아마 뭐 청원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청원하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우리는 투기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투기 시장인 거죠, 지금은. 왜냐하면 가상화폐가 기존에 각 국가별로 있는 통화를 대체하는 수단도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받은 바가 없고 다만 일부 민간 기업들 사이에서 거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일부 외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규제를 많이 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1년 동안 뭐 이 가치가 아무런 것도 없는 이 무형 자산일 수도 있고 뭐 그다음 이런 건데 이 가치가 2,000% 뭐 3,000%씩 올라간다는 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통화로서의 기능은 못 하고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게 좀 빨리 좀 이 물길이 좀 잡히고 교통 정리가 좀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거는 정부가 계속해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큰 방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구체적인 대책이 좀 정리가 좀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